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그리고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와 이제 세리에가 들어와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2월이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난 주중 회차에서도 독식이 한 명이 나오면서 아쉽게 2월이 되지 않았었는데 저는 또 9개가 적중이 됐었습니다. 지금 3주 연속으로 9개가 적중이 되고 있어서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당첨이 23년도에는 아직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엠폴리 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지금 세리에와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그 순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폴리 대 토리노, 지금 순위적으로 봤었을 때는 토리노가 8위고 엠폴리가 9위인데 토리노가 시즌 초반에는 좋았었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다시 주춤을 했었다가 지난 경기 때는 또 이변이 나오면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리노에게 지금 정배당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개인적인 경기에서의 시선을 봤었을 땐 지금 토리노가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엠폴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토리노가 시즌 초반만큼의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금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엠폴리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한데 무승부의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려서 저는 승패 방향이라면 엠폴리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엠폴리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뭐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엠폴리와 토리노를 봤었을 때 무승부에 좀 가까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6위, 아우크스부르크가 1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우크스부르크가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쁘지 않긴 해요. 공격이나 수비나 다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순위적으로는 6위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4위인 프랑크푸르트와 승점 차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3위 라이프치히와의 승점 차이도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가 밸런스적인 부분들은 좋지만 홈에서의 프라이부르크가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최종에선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보움의 경기고요. 마인츠는 12위, 보움은 16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인츠가 공격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나 경기력이나 보움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보움과의 경기력 차이는 저는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움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마인츠가 홈이라는 점 그리고 경기력이 앞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마인츠의 승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당연하지만 이 정도의 투표율이 몰릴 만큼의 마인츠가 보움보다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단통이라면 마인츠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호펜하임은 13위, 글라드바흐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의 장점은 역시나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라드바흐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압박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이 밸런스적인 부분들도 괜찮은 편인데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이 측면에 대한 공간들은 호펜하임이 노릴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글라드바흐가 이제 완전한 역배당을 받았는데 투표율이 글라드바흐 쪽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는 글라드바흐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독식에서 이변을 지금까지 많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정배당을 투표율 정배를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판단 하에 호펜하임의 단통 패를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좀 쉽게 선택을 했습니다. 2위 우니온 베를린과 17위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인데 약간 우려되는 점은 이 두 팀의 경기가 베를린 더비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려가 되긴 하지만 더비라는 점을 제외했었을 때 이 두 팀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브레멘은 11위,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7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볼프스부르크의 장점은 밸런스적인 측면들이 공격이나 수비나 모두 다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브레멘은 이번 시즌 좀 수비적으로 그래도 지난 시즌이나 그 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볼프스부르크 상대로는 좀 밀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볼프스부르크는 원정에서 좀 굉장히 좀 약한 팀인데 이렇게 투표율이 많이 몰렸다면 브레멘이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승부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선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무승부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크로모네 대 이제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4위에 위치하고 있고 크레모네 같은 경우에는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단 1승도 없는 크레모네인데 지금 인터밀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죠. 그리고 저 역시도 이 경기를 꺾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력 차이가 크레모네가 무승부를 좀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다가 여지없이 부러지는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인터밀란이 이 경기는 무난하게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삼프도리아의 경기고요. 아탈란타는 지금 6위, 삼프도리아는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 모습들이 지난 시즌이나 그 전의 모습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공격에서의 압도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상대가 삼프도리아여서 지금 수비적으로 좋지 않고 이번 시즌의 모습들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삼프도리아여서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렸고 이번 시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아탈란타는 아니기 때문에 이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지만 상대가 삼프도리아여서 저는 이변을 가져가지 않고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AC밀란 대 사솔로의 경기고요. 사솔로는 17위, AC밀란은 지금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AC밀란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좋은 부분들이 많고 사솔로는 저는 개인적인 느낌에서의 공격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은 지난 시즌과 크게 차이가 없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좋은데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이번 시즌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시즌도 역시나 공격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사솔로가 굉장히 좀 불리해 보이는데 저는 AC밀란 쪽으로 이 정도의 투표율이 몰렸다면 사솔로가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는 좋기 때문에 AC밀란은 분명히 공격으로 나올 텐데 사솔로가 무승부의 이변을 만들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과 독식 모두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유벤투스 대 몬차의 경기고요. 몬차는 13위, 유벤투스는 지금 10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벤투스의 이름값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 전적에서의 모습 때문인지 유벤투스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70%대가 넘는 투표를 몰렸는데 저는 이 경기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가 좀 좋지 않고 그리고 반면에 몬차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순위 차이도 많이 나지 않고 몬차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어볼 만한, 투표율이 이 정도 몰렸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단통으로 가자면 몬차의 승까지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기에도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샬케 대 켈른의 경기고요. 이 경기가 저는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샬케는 18위로 꼴찌에 위치하고 있고 켈른은 12위에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샬케와 켈른의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지금 모습만 놓고 보자면 샬케는 수비적인 부분들도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켈른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나 워낙에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켈른인데 배당도 낮게 책정을 받았고, 근데 켈른이 사실 이렇게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무승부의 이변이 나올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경기 단통으로 가자면 경기력대로 샬케의 최종에선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의 이변에 저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들기 때문에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사실 순위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레버쿠젠은 8위, 도르트문트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순위적으로는 앞서고 있고 근데 레버쿠젠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레버쿠젠이 더군다나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 투표율이 정배당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완전한 역배 쪽을 좀 생각을 하는 게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의 상성을 봤었을 때 레버쿠젠은 결국에는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고 공간들이 많은데 도르트문트는 그것을 노릴 만큼의 역습에서의 부분들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저는 좀 완전한 역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라치오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고요. 라치오는 지금 3위에 위치하고 있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최근의 모습들이 좀 떨어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라치오는 공격진에서의 여전히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나 홈에서의 굉장히 강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에 대한 고민도 들긴 합니다. 경기력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 보여주는 이 상황이나 경기력이나 라치오가 좀 유리한 경기는 맞다라는 생각에 최종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사실 무승부에 대한 느낌도 좀 많이 드는 경기이긴 해서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로마의 경기고요. 사실 로마가 이번 시즌 좀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발라나 제코나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나폴리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너무 강하고, 그리고 로마의 단점이라고 보면 수비에서의 흔들리는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나폴리의 공격과 상황, 흐름을 봤었을 때는 나폴리가 이 경기는 충분히 이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